자, 7번째 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자는 아랍포 들어가면서 사회적 관심이라 받을 수 있지만 돈 없고 나이 든 남자는 어떡합니까?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관심을 받아도 좋은 관심이 아니죠. 오히려 이제 웬만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남자 여자든 간에 약자라는 어떤 관심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는 그런 있잖아요. 사회적 프레임을 안 받는 게 좋아요. 그 남자 여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앞가림 못해서 나라에 돈을 받게 된다. 아니면 나라에서 뭔가 구제해달라. 그런 이제 케이스를 내가 안 겪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겪으면 나는 객관적으로 인간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사회적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사회적 관심이 좋은 관심이냐고요.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져서 생계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뭐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관심을 받는다고 치면 이게 과연 좋은 관심으로 이어질까? 아니면 나쁜 관심으로 이어질까요? 나쁜 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나이가 뭐가 어른도 아니고요.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러면 그동안 그 나이 먹고 뭐 했냐? 젊었을 때 뭐 했냐? 돈 벌었을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았길래 돈이 없냐? 생계적 무리에 부딪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뭐 나라에 관심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나라에 뭔가 지원받겠다고 하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나라에서 주는 돈은 검은 돈이라고, 검은 돈. 이 돈을 고맙다고,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웬만하면 이런 돈은 안 받고 살아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안 받고 살아야 돼. 안 받고 내 능력대로 살 수 있게 돼야 됩니다. 뭐 돈 많고 떵떵거리고 산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 능력 안에서 의식주가 문제없이 가야 돼요. 근데 내가 의식주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래서 나라에서 뭔가 돈 몇 푼이나 받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그냥 나라의 세금만 축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잉여인간이 되는 거예요. NPC. 나라에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 땅에서 정상적인 메타를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젊은 세대가 늙어서 화장실 설거지, 서빙 알바를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60, 70 되는 분들도 대기업 출신도 50대에 권고사지 당하고 최저시급 받고 설거지 알바 하십니다. 생활비 용돈이라도 벌자고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00년생부터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 이런 일을 하찮은 일이라 무시하고 시급 13,000원도 우습게 여기는데 조금만 기다리십니다. 누가 피똥 살지? 라고 적어줬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면 해야죠. 뭐 내가 좋은데 취업하기 힘들고 내가 나오는 돈이 없으면 해야지. 지금 물불 가릴 게 아니죠. 할 사람 할 겁니다. 할 사람은.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여자분들 서빙 알바 하고 싶잖아요. 서빙 자리가 없어요. 서빙 알바가 정말 많이 시중됐습니다. 원래 제일 만만한 게 서빙 알바였거든요. 여자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커피 전문점이나 아니면 음식점 같은데 가장 많은 게 서빙이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안 보여요. 서빙도 안 보이고 편의점 주간 알바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원래 만만한 게 그거였어. 만만한 게. 구하는데 며칠도 안 걸렸어요. 근데 그런 알바가 없어요, 요즘에. 지금 없으면 앞으로는 더 없겠죠. 왜 없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영업이 어려워요. 요즘에 매장을 돌려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고 웬만하면 배달시켜 먹고 아니면 테이크아웃을 먹다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매장 안에서 먹어본 적이 언제적인지 기억이 잘 안 나죠? 내가 가게 안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아니면 사람이 북적대는 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물론 지금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맛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 가면 볼 수 있는 음식점.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동네 주변에 음식점 흔하게 있잖아요. 그 이제 지나가면서 유리로 보일 거 아니야. 사람이 있나 없나.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러냐? 그만큼 음식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안에 와서 안 먹는다는 거죠. 근처 여러분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없어요. 앉아서 먹는 거 별로 없어요. 식사 시간대 아니라면. 그래서 굳이 서빙 알바를 둘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서빙 알바를 잘 안 쓰는 곳이 많을 거예요. 왜냐? 지금 서빙 로봇이 나왔거든요. 서빙 로봇. 실제로 큰 음식점 같은 경우에 서빙 로봇을 써요. 그리고 그게 효율이 좋대요. 그 서빙 로봇이 이제 렌탈비, 뭐 달에 80에서 100만 원 주고 렌탈비로 쓰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대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좀 상용화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서빙 로봇이 돈 주고 사면 비쌉니다. 나도 알아봤는데 가격 보고 놀랐어요. 그 서빙 로봇 한 대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예. 돈 주고 사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와, 차 한 대 가격이야. 서빙만 한 로봇인데. 나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보시면 이 서빙 로봇 가격이 나오거든요. 가격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꽤 비쌉니다. 꽤 많이 비싸. 이게 LG에서 만드는 건데 LG에서 만드는 것도 비쌉니다. KT에서 만드는 것은 2천만 원이네요. 2천만 원. 좀 제대로 된 건 더 비싸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오래 쓴다고 하면 뭐 사람분한테는 낫겠죠. 앞으로 서빙 로봇을 쓰는 곳은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좀 여유가 되는 곳은. 그래서 아마 서빙은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럼 설거지. 근데 설거지 여러분 아르바이트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자들 뭐 일할 거 없으면 식당 가서 설거지 하면 되지 않냐. 아니 식당 요즘 설거지 누가 뽑는다 그래. 잘 뽑지도 않는데. 그 식당 설거지 같은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루 하면 손목 나가요. 굉장히 스냅이 빨라야 돼. 집에서 설거지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밥 먹으면 계속 식당을 밀려오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설거지하고 헹구고 설거지 헹구고 굉장히 빠르게 해야 돼. 빠르게. 서서 해야 됩니다.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일하면 중간에 뭐 농땡이 부리고 할 시간 없어요. 그거 깡다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게 또 실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깨끗하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속도 느리면 하루 일하다 잘릴 수 있습니다. 집에 가라 그래요. 다른 거 알아보라고 합니다. 지금 60, 70 되는 분들도 대기업 출신도 50대에 공고사직 당하고 최저시급 받고 설거지 알바 하십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왜 일을 하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이제 대기업 50대에 다녔으면 단위만큼 다닌 거예요. 단위만큼. 근데 이분들이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대기업 다니면서 근속 한 25년은 넘게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돈 관리 잘했으면 설거지하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냐? 보통 대기업 다녔을 때 생활 수준이 맞춰져 있어요. 대기업 받았을 그 봉급에 맞게. 그래서 대기업 다녔던 분들도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많지가 않아요. 막상 퇴직할 때 되면. 돈 없는 경우 많아. 왜냐하면 만약에 남편이 뭐 대기업 뭐 부장으로 600 번다 칩시다. 꽤 많이 보이죠? 근데 그럼 그 돈을 있잖아요. 뭐 최소한 가정에 돌아가는 데면 돈 쓰고 뭐 얼마 모아놓고 해야 되는데 600을 보면 그 600을 버는 수준의 생활 수준이 맞춰져 있어요. 학원을 몇 개 더 보낸다거나 외식을 몇 번 더 한다거나 애한테 뭐 신발 같은 거 사준다 이런 식으로 600에 맞게 쌓여져 있습니다. 이건 주부님들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더 이상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하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나오니까
나 같은 사람 받아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 알바 이래도 오래 하신 분들 드물 거예요. 나이 먹고 하면 더 힘들어. 그리고 이분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이제 막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부담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참 결혼이 맞는 거지 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저 가장분들 정말 쇠가 빠지게 일했는데 저 돈을 혼자 살았으면 그래도 뭐 돈 관리 잘했으면 사실 넉넉지 않더라도 좀 쉬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50대 권고 사기 당하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대기업 부장까지 했다는 거잖아. 한 25년 다녔으면 그동안 벌었던 돈도 20억이 넘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월급 받았던 돈 다 합치면 뭐 퇴직금과 합치면 그러면 그 돈을 허튼 데 안 쓰고 모았으면 뭐 집 한 채에다가 통장에 좀 돈도 있을 테고 좀 부족하지 않게 사셨을 것 같은데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다 보니 거기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 막상 퇴직하고 나서 돈이 없어가지고 설거지 알바라도 해야 되는 그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00년생부터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 이런 일을 하찮이라 무시하고 시급 13,000원도 우습게 여기는데 근데 이게 힘들어요. 이게 설거지 여러 번 있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이거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설거지를. 식당 일이라는 게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힘듭니다, 이게. 이런 일도 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힘들어요. 제가 예시장 알바 같은 거 설거지 비슷한 거 해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허리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 예시장 같은 뷔페 가면 접시만 한 7, 800개 나온단 말이야. 그거 막 있잖아요. 수세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에다 담가봐요. 담가가지고 고무장갑 양손에 쥐고 막 묵대거든요, 그걸로. 그럼 막 퐁퐁 같은 거 코에 들어가고 그래, 막. 그리고 이제 수저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한 1000개 되는 거 이제 물에 한번 담가가지고 막 한 번에 막 헹궈버려요. 달달달 털어가지고. 예시장도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도 많았는데, 예, 많았는데, 이 설거지는 수완이 없으면 힘들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 근데 내가 지금 할 게 없으라면 해야 돼요. 전 한 번쯤 해보라고 하고 싶어. 설거지나 이런 뭐 예시장 같은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몸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1년, 2년 하라는 게 아니라 한두 번 해보면 좀 생각이 많아져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학교 공부가 힘들다고 했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 공부 관련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 한 권 있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장수수 변호사님 쓰신 그 책이 있는데 그분이 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다기보다는 이거 밖에 나가서 노가다 일하면서 욕먹하면서 일해보니까 앉아서 하는 공부가 상당히 편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괴롭히지도 않고 내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90년 노가다는 지금은 더 힘들었거든요.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욕은 욕대로 못 가니까.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공부가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가 정말 쉬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뭔가 살면서 동기부여가 없잖아. 그러면 살면서 힘든 걸 한번 해보면 돼. 육체적으로 이제 일이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나면 내가 그동안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는 알고 보니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내가 땡깡을 부리는 거였구나. 좀 그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육체적인 일을 한번 해보면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정신이 번쩍 뜨게 하는 데는 사실 이런 육체적인 노동이 좋아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뭐 스펙 같은 거 안 쌓아가지고 특별한 기술 없이 나이가 먹으면 또 이런 데 와가지고 일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가 지금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야겠네. 이런 동기부여를 만드는데 여기 같은 곳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의지가 꺾였다. 아니면 뭔가 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설거지나
좀 몸 쓰는 일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정신이 번쩍 뜨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젊은 남자들 할 거 없으면 택배 상하차로 나가라고. 가가지고 일하다가 힘들어 도망 나와도 되니까 경험사 한번 해보라고. 네, 그 말씀 드리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